xy가 실수일 때 어차피 역의 참을 물어보잖아요. 저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역을 써보면 x랑 y가 실수일 때 xy가 3보다 크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k보다 크다. 이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많이 친구들? 이제 문제가 조금 이르게 나온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xy하고 x제곱 y제곱은 연결이 가능하잖아. 그지? 부등식의 추이를 이용할 건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드시 2x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면 왼쪽으로 넘기면 x-y의 완전 제곱이거든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조금 성립하죠. 그런데 2xy는 6보다 크겠죠. xy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꼭 6보다 커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보다 작으면 거짓이 되니까 어떤 특정한 x, y에 대해서 거짓이 되니까. 근데 이게 좀 이르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요? 분수함수를 배우죠. 분수함수를 배우면 x, y가 3보다 크다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합니다. 분수함수 사실 다 알잖아요. x, y가 3하고 같은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y는 x분의 3 이거니까. 내 말 듣고 있는 친구들? 근데 x, y의 곱이 3보다 크니까 이런데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곱이 3보다 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 영역 내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거든요. 이거의 제곱은 최소 얼마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여기 경계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럼 원점에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냐면 이 y인 x를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에요. 근데 얘들이 루트 3, 루트 3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6이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점이 여기인데 여기 이 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점은 거리가 얼마보다 크겠다, 루트 6보다 크겠다 이거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당연히 6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매끄럽죠,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분수함수를 이해해서 해석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더 빨리 물어봤으니까 그럼 분수함수 안 쓰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해하겠나 친구들? 자, 넘어가겠다. 이 57번을 제가 왜 골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문제풀이 핵심인데 필요충분 조건은 언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합니까? 수학적으로 의미가 완벽하게 같을 때가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t p하고 q가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not p를 한번 써볼게요. not p는 뭐냐면 집합 A의 원소 중 B의 원소인 것은 한 개 이하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걸 그림으로 관찰해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not P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가 한 개 이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Q는 뭐예요? 여기가 2개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영역이 한 개 이하라는 말과 이 영역이 두 개 이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란 얘기니까 여기가 한 개 이하라고 말해주면 아 그럼 여긴 두 개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가 두 개 이상이다 말하면 아 그럼 여기는 한 개 이하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A가 3이어야 되는 거죠. 아, 대충 3인가? 이렇게 푸는 애들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면 여긴 두 개 이상이고 한 개 이하니까 둘이 더하면 3이니까 3인가? 이렇게 그냥 답만 맞는 친구들이 많은데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되니까 내가 이 영역을 두 개 이상이라고 말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럼 여기는 한 개 이하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반대로 여기가 한 개 이하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럼 아 여긴 두 개 이상이구나 라고 말을 하려면 A의 원소가 꼭 3개여야 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해서 답만 맞춘 친구가 있을까봐 이 문제 한번 풀었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5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세 조건 PQR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0이 아니다의 진리집합을 따지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뭐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이 다 이런 건 뭐 가지고 판정하는 겁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가지고 판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확정이 되면 각각 여집합을 씌우면 포함관계만 뒤집히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PQR 가지고 문제 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그냥 P의 컴플리먼트와 Q의 컴플리먼트와 R의 컴플리먼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컴플리먼트는 뭐냐면 마이라고 0하고 1이에요. Q의 컴플리먼트는 A하고요. 좀 쓰기가 그런데 이렇게 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는 0의 실근 이렇게 써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R의 컴플리먼트는 B하고 C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P와 R이 모두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not P와 not R이 모두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고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P가 R에 포함되는데 not R이 not P에 포함되는 즉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된 친구들? 그러면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R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네요. 됐니? 지금 이제 이 집합은 사실상 집합으로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B와 C가 다르단 말이 없는데 마치 원소가 두 개인 것처럼 써놨죠. 이건 편의상 쓴 거예요. 편의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B와 C가 같아버리면 R의 여집합의 원소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Q의 여집합의 원소가 한 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B, C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R의 여집합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와 R의 여집합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로 분할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R의 여집합의 원소가 한 개라고 하면 B는 C랑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Q의 여집합 원소 한 개밖에 없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실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미 A가 있기 때문에. 있더라도 A랑 똑같은 값이어야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차피 A까지 같아야 되거든요. A는 B는 C 이런 상태여야 돼요. 이해하겠나 친구들? 이해하겠어요? 예.
그런데 B는 또 0하고 1은 될 수 없는 것 같네요. 여기 연결돼 있어가지고 0하고 마일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B가 0이라면 얘가 일단 실근이 발생해버리죠. 그럼 얘가 실근이 발생하는데 마일하고 0이 이미 두 개가 발생해버려요. 근데 원소에서 한 개라고 쓰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B가 마일이면 저건 실근이 발생하죠. B가 마일이어도.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죠? 그러면 또 두 개의 근이 나오잖아요. 사실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있지만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1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유 써드릴게요. B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B는 C는 1이다. 이 말은 여기서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B와 C가 같지 않다고 하죠. 그럼 이제 Q의 여집합, 아니 R의 여집합의 원소가 두 개가 된 거잖아요. 예, 두 개가 된 거니까 생각을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B와 C가 같지 않으니까 B와 C를 같지 않은 케이스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B를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이 B가 여기 들어있어 자꾸 이 Q의 여집합을 바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B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B가 0이라고 하면 Q의 여집합이 뭐가 되지 이때? 뭐가 되니? 마이라고 0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죠. 그죠? 네, 마이라고 0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고 A가 마이라고 0이 아니고 다른 값이라고 하면 1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P의 여집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A가 1인 경우가 가능한가? 왜 안 돼? 무엇이라고요?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 포함되니까 3개가 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A가 1이 되는 게 불가능한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Q의 여집합은 어차피 B가 0이기만 하면 얘로 확정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B와 C는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C가 사실 1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됐죠? 예. 자, 두 번째로는 B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B가 1이면 Q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B가 1인 경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허근이니까 A 되는 거 아니에요? A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A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A가 B 또는 C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B, C는 다르니까 B는 어차피 마일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 0 일 때 얘가 0일 수 있죠. 1, 0일 때 얘가 1일 수 있죠. 그죠? 1 마일일 때 얘가 마일일 수 있죠. 그 다음에 1 마일일 때 얘가 1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총 4가지가 가능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답은 7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개수에 지금 이 B가 들어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가 정해지면 저 방정식의 근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세보려고 하면 될 것 같아. 굳이 뭐 BC가 같을 때랑 BC가 같지 않을 때 나누지 않아도 B가 뭐인지를 다 정해놓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60번은 앞에서 낸 문제가 너무 쉽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졸라 어려운 문제를 내놨어요. 네.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정상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에 삭제되어 있는데 과거 그 부등식의 영역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죠. 부등식의 영역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거고, 처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그런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렸더니 다들 이해하셨잖아요.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의 해를 여기다 제가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부등식 해는 수직선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 거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중등과정에 연립부등식을 배우지만 미지수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중학생들이 좌표 평면에다가 부등식 해를 색칠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태련아? 피곤하니? 턱 받치지 마. 체온 모으지 말라고. 야, 너 이거 붙이지도 마. 자, a 더하기 2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이건 좀 이따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명제 가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니까 가에서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먼저 하셔야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것은 x가 식에 영향을 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실제 식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x의 계수가 0이다로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성립하려면 좌변 늘 0이 될 거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b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여야 늘 성립하겠죠. 좌변이 항상 0이 될 거니까. 다음 나에서 어떤은 뭘 묻는 거라고 했어요? 존재를 묻는다고 했어요. 근데 거짓이네. 조심해야겠네. 위에 건 참이었죠. 이건 거짓이죠.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거짓이란 얘기니까 부등식을 반대로 쓰면 참이란 얘기죠. 여기 참이다 이 소리니까 모든을 어차피 바뀌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등호 꼭 붙여야 돼요. 컴플리먼트의 개념이라서. 이게 됩니다. 근데 얘는 1차항도 없는 형태라서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참이려면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a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자. 알았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라고. 한꺼번에 찾지 말고 그냥 저처럼 순차적으로 차분히 찾으시면 돼요. 자, 이쪽이 a축이고 이쪽이 이제 b축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2다는 이렇게 생긴 거 니네 다 알지? 이걸 모르면 다 뭐 하면 돼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그러니까 각 사분면별로 다 따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걸 빨리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둘 다 변수 두 개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좌표축을 포함한 1사분면에서만 그려가지고 y축에 한번 대칭시키고 그걸 다시 통째로 x축에 대칭시키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 하나를 먼저 그리고 y축 대칭시키면 얘가 되잖아요. 이걸 통째로 다시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까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지? 반대로 됩니다. 이걸 먼저 대칭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통째로 대칭시켜도 돼요. xy 원점 대칭 하지 말고 그냥 x축 대칭시킨 다음에 대칭시킨 것까지 포함한 그림을 다시 대칭시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원점 대칭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거야. 이때 여기는 a고 여기는 b라고 xy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두 번째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면 b는 a라는 직선이 있어야 돼요. y는 x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보다는 위쪽인 거야.
얘는 테두리야. 부등식이 아니어서. 그죠? 저 정사각형, 저 이렇게 기울어진 정사각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되는 건데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여기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가 더 있지. 또 얘도 탈락할 게 생기니까 좀 이따 다시 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쟤는 뭐냐면 0,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라서 원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와 0,2 사이의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의 안쪽입니다. 그러면 B는 A의 위쪽이고 사각형의 테두리 위에 있으며 원의 내부에 있다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제가 지금 색칠된 하이라이트를 시켜놓은 저기에 있는 A, B만 문제에서 말하는 A,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2B의 최대치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점을 다 하나씩 구해가지고 X좌표에다가 Y좌표 2배 한 걸 더해서 얘가 제일 크군, 얘가 제일 작군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저기 몇 개의 점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죠.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 야, 니네 생각해봐. X 더하기 Y는 1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1인 직선이 이건 존나 쪼레비는 한 소리야.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랑 Y좌표를 더하면 1이다 이 소리예요. 제 말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 Y좌표만 구해보면 이게 사실상 Y좌표는 아니고 2분의 Y좌표이겠네요. 그죠? 2분의 Y좌표만 구해보면 걔네가 뭐냐면 최대와 최소라는 얘기지. 얘네를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 K값의 변화를 주면 항상 뭘 하게 돼 있어요? X좌표랑 Y좌표 2배한 값을 더해서 그걸 K라고 말하게 돼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예. 그래서 얘를 움직일 건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K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건데 당연히 여기 이런 데 만나야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K가 뭐라고 해서 Y좌편이 2배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지날 때가 최대 아닐까? Y좌편이 제일 크니까 2분의 1배라고 했나? 그죠? 예. 이해되죠? 마찬가지예요. 얘가 Y좌편이 제일 작으려면 이 점 지나가고 있어야 제일 작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그래서 최대의 상황과 최소의 상황을 다 찾은 겁니다. 됐니 친구들? 자, 어차피 저 위에 최대의 상황은 0,2를 지나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왜냐면 K는 뭐라고 했어요? A 더하기 2B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해지잖아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연립하면 되죠. 1 A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4하고 또 누구? B는 A 더하기 2가 되겠죠. 왜냐면 저쪽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Y좌표는 2인 직선이니까 이 두 개를 그냥 연립하면 돼요. 어차피 1차식 나와 있으니까 연립하는 과정 생각하겠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점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그러면 최소값은 뭐라고 했냐면 X좌표는 그대로 더하고 Y좌표는 2배에서 더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는 거야. 얘가 뭘 시켰냐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다음에 제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제와 조건까지는 끝났습니다.